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속이 되었고요.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에 이어서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에서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이 매도세를 보이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9%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이유는 지금 아시아 증시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낙폭이 과대되었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 전부 이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받아 주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다. 수급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구간에서 좀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눌렸던 2차전지 대표 업종이죠. 삼성 SDI가 이제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또 LG전자가 또 특징적으로 오늘 약 6% 가까이 올라주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강한 흐름 오늘 좀 나타내 주었다고 보여지고요.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 이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크래프톤도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그냥 대장이었습니다. 시장.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시가총액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오늘 24%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 오늘 그냥 대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뉴스를 살펴볼게요. 같이. 자, 코로나 대유행 조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 18,000명 껑충 뛰자 국산 1호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 B1 멀티주 GBP510의 매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속적으로 눌렸는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 소식과 함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SK바이오팜도 조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시장이 대장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LG이노텍도 오늘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SK하이테크놀로지, SK 관련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하이브가 오늘 약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 색깔이 다 빨간불이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약 11% 진단키트 관련주로 대장으로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알테오젠 최근에 눌렸던 알테오젠도 다시금 이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 업종이 지금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 같이 7%대 동반 상승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반도체나 이런 종목은 조금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 이후 여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최근에 좀 좋다고 말씀드렸죠. 눌리면 매수 구간 올 것이다.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차 잔고가 지금 상환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대체적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좋은 분위기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주도적으로 살펴볼 거냐? 바로 질병청이 속보로 이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유행 가능성 없다. 과연 그럴지 같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관련주로는 미코바이오메드, 수젠텍,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들 한 번씩 먼저 주가 먼저 볼게요.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매집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일단 눌림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이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소식과 함께 원숭이 두창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같이 있었고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휴마시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쭉쭉쭉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모두 토해내고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모두 상승폭을 토해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매집을 했구나 하고 무조건 버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 시에는 원래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상승 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죠.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과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중이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 6%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숭이 두창 치료제 504명분이 9일날 국내에 도입한다. 그러니까 504명까지는 이제 원숭이 두창이 걸려도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이 초기 대응에 충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테코비 리마트가 오늘 9일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호전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긴급 도입을 인정받았다. 정부가 비축한 2세대 두창 백신을 활용해 원숭이 두창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다만 광범위하게 접종할 필요성 없다고 보고 있다. 원숭이 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설치, 원숭이 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네, 보건당국에서 지금 이제 발표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만큼 대유행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국내 전문가가 밝혔다. 대응을 일으키는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망률이 3%에 이른다는 것은 과장됐다. 치료제와 백신을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원숭이 두창과 같은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기 전에 미리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를 해놔야 조기에 이거를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당연히 시세를 줄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광범위하게 접종할 필요성 없다고 본다. 지금 59개국에서 6,100명이 확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세로는 지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뭐 5명, 10명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릿수였는데 벌써 4자리가 됐죠. 1만 명도 당연히 금세 넘을 거고요. 국내 확진자는 아직까지 1명이지만 충분히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관련주들도 충분히 시세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둘러싼 오해들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는데, 이 기사에서 조금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실이 무엇일까? 이제 PD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원래. 근데 지금 아프리카 외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왜 유럽으로 어떻게 확산이 됐을까요? 여행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감염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여행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치사율이 10%라는 것은 지금 공포심이 조성된 걸 수도 있다.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성관계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NFT라고 이제 콘돔을 만드는 기업이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시세를 주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감염된다는 성관계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볼게요. 야생동물을 사냥하다가 이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남자가 사냥꾼 중에 많다 보니 감염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팬데믹 오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DNA 바이러스가 한 5배에서 7배 정도 사이즈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5배에서 7배 정도 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도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DNA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사이즈가 클 수 있지만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 부족 문제. 자, 전염병 얘기가 돌고 있다. 언론이나 정부가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원숭이 두창이 더 이상 퍼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주들 살펴보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유전자 증폭 진단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유. 그리고 수젠텍은 분자진단 제품 개발 중, 슈마시스도 분자진단 제품 개발 중, ST바이오센서도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그럼 미코바이오메드가 그동안 강한 시세를 주었던 이유는 바로 원숭이 두창 유전자 증폭 진단 기술을 이미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이 진단에 필요한 시약을 제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확인을 하였거든요, 미코바이오메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만, 만약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바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섣부르게 이런 구간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내려오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시세를 줄 때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오늘 시세를 받지 못한 종목들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금 시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 주었고요. 오늘 그러면 하락률이 높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상승을 해왔던 종목들, 보통 그동안 상승해왔던 종목들이 보통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강한 낙폭,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밀었던 모습, 그리고 그동안 쭉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런 종목은 그냥 털고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오늘 눌렸네, 그럼 다시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선제, 자, 이런 종목도 그동안 좀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트론도 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우하향 차트에다가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싸다고 접근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진짜로 너무나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1000원대에서 200원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쫙 밀리는 모습, 이런 종목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냐,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 유의하셔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죠? 8,000원대 부근에서 쭉 올라오는 흐름이죠. 지금 벌써 2020년부터 지금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올라오는 흐름인데, 이런 종목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부러 물량을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관심있게 좀 찾아보시고, 이런 종목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데 고점이라서 어차피 못 들어가냐,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추세가 지금 깨진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서,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추세가 깨져 있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좀 건드리기보다는 조금 상승 추세가 이런 종목은 그래도 지금 다시금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상승, 조정, 상승.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상승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그때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000원 밑에 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좀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